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기영 교수는 왜 이 하길종 감독의 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 이게 오디오 시스템이 너무 잘 안 돼 있어갖고 아쉽더라고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영화를 굳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게 했을까요?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뭐 꼭 영화사를 뭐 정리한다는 말은 웃지만 하여튼 지난 영화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는데, 1960년대, 70년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젊은이들의 뭐 저항이라든가 반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뮤지컬로 다룬 헤어랑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두 영화가 70년대 작품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73년이야 그렇고 헤어가 75년이 같은 그 70년대 작품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저항이나 반항을 다룬 뭐 거의 유일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바보들의 행진이. 근데 이제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지만 물론 격차는 여전하지만 자본의 차원에서. 근데 이거 보면 70년대 그 미국 영화랑 할리우드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랑 격차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현실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하길종 감독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UCLA에 유학을 가서 코폴라 그 대부를 만든 코폴라랑 같이 동문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듣기에는 그 이제 그 영화과를 졸업하려면 그 졸업 작품을 내거든요. 그 작품을 하길종 감독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지 말라 그랬대. 돌아가지 말라고. 하길종 감독이 아마 61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를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그 유학 가서 70년대 초에 돌아오셨는데,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영화 제작 여건이 너무너무 다르고, 당시 한국 영화는 뭐냐면 애정 영화 또는 체로 영화, 네? 그러니까 애정 영화나 그러니까 뭐 불륜이나 이런 걸 다루는 약간 그런 애정 영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그런 게 불륜 났고, 뭐 또 체로 영화, 사극에서 그 연상고에 뭐 이런 막 눈물을 펑펑, 그런 거 빼놓고는 정부에서 검열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데모하는 장면 이런 것도 다 잘라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휴강을 강제 휴강을 한 거거든. 네, 다 이해는 했어요. 네. 마치 이게 운동하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제작에 대해서 간섭이 심하니까 하길종 감독이 사실 자기의 어떤 역량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맨날 술 먹고 막 불만 토하고 그러다가 술자리에 해서 무슨 저거가 있어, 나중에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술에서 드러나서 그 병원에 실려서 돌아가셨어요. 마흔이 안 돼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은 그 70년대 그런 그 할리우드까지 UCLA까지 유학을 하셨던 감독이 돌아와서 마주친 한국 영화의 현실, 네? 이게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열이 엄청 심했어요. 미국은 어떡하냐? 미국은 정부에서 검열 안 합니다. 제작자 협회에서 자체 검열을 해요. 자체에서 코드가 딱 있어요. 이런 건 다루면 안 된다. 남녀가 뭐 저거 할 때는 어디 이상을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뜩이 정치에 관련된 것은 조금도 못 다루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보들의 행진 보시면 저게 좀 영화가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걸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저항이란 말은 좀 센 말입니다. 뭐 체제에 저항한다. 근데 이제 반항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헤어도 그렇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젊은이들 영화잖아요. 젊은이들 영화를 헤어는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죠. 흑백 간의 그런 성관계나 또는
저 어떤 성적인 문제, 그 자유나 뭐 또는 마약 문제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다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내용은 뻔한 내용이지만 하드락을 많이 했거든요. 하드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인데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서양 음악이 20년대 후반에 20세기 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가 하드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락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예요. 하드락이. 근데 그 하드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드락을 한다는 건 뭐냐? 반항하고 저항, 그러니까 기존 질서. 그게 뭐 세상의 질서든 음악의 질서, 음악계의 질서든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반항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뭐 같냐? 70년대 초반에 많은 대학생들이 장발하고 다녔거든. 네. 그러니까 장발하고 다닌다는 게 자기가 정치적 소신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약간 사회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항한다는 의미가. 예? 그러니까 기성세들이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너 왜 아버지가 왜 너 머리가 그 꼴이냐 머리 좀 깎아라. 저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요? 응, 그럼 집에서. 그 실제로 장발 단속도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왜 하드락이 중요한가? 하드락으로 예수 이야기를 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누가 했냐? 젊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그거였거든요. 이 영화도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장발인데 이 친구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크게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어떤 체제가 주는 장발 단속하고 근데 그거를 비교적 뮤지컬로 풀었다고요. 그 우리가 본 헤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네. 본격적인 뮤지컬이나 락 오페라는 아니지만 이 송창신 영화, 송창신 노래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왜 불러, 고래사냥, 뭐 그 가을잎 찬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노래인데 그런 것 자체도 그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비슷하게 한 영화가 이것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우리나라에 뮤지컬 만들 그런 저희가 안 됐고 이게 본격적인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OST를 주제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걸 썼는데 그 이제 노래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저항까지는 안 되더라도 젊은이들의 반항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검열이 너무 세니까 네. 이 제작사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들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한국 영화는 별로 돈이 안 됐습니다. 한국 영화를 몇 편 만들면 외국 영화 수입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배너 같은 걸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럼 완전히 누워서 누워서 떡 먹게요 완전히. 체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 수입이 자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그래서 영화를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몇 편 만들면 네. 외국 영화 수입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영화 뭐 배너나 뭐 콰이강의 달이나 네. 아라비아 로렌스를 한번 수입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는 수준이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그냥 돈 방석에 앉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한국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독이 그런 말을 한 감독이 있어요. 차라리 그때가 낫다. 차라리. 사실 지금도 이 영화 제작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독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봉준호나 박찬욱 정도 네임밸류를 가지면 몰라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가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어떤 감독 국가의 심의는 없지만 제작자의 심의가 없어요. 네. 제작자가 이제 파이널 컷인데 네. 이때는 하여튼 굉장히 엄격하게 소위 그 정보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가위질을 엄청 해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작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 이제 하객정학이 나름대로 그거를 피해서 막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잘 안 됐죠. 네? 잘 안 돼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암시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 어떤 꼭 뭐 정치 질서, 당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체제였으니까 유신 정권 시절이거든요. 네, 유신 정권인데 그런 거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많이 그걸 이렇게 건드렸대요. 우선 길거리에 장발 단속하고 다니고 경찰들 저거 하고 뭐 근데 그걸 이제 희극적으로 풀었는데 젊은이들이 한 게 없으니까 술 마시고 정말 고래사냥 그 송창식의 노래도 그 고래사냥이나 이런 것도 현실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반항적인 요소를 많이 담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우선은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감독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제작 여건이 좋아졌다고. 제작 여건이 좋아졌는데 굉장히 제작 여건이 좋아졌어요. 근데 과연 그러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그 억압적인 시대. 그러니까 이때는 마지막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60년대에 비해서 70년대 훨씬 더 잘 살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국가가 크고 그랬는데 문화적으로나 정치로는 철저한 억압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데모하면 잡아갔으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진보랑 보수랑 막 싸우지만 데모한다고 잡아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때는 데모하면 무조건 잡아갔다고. 네? 데모하면 무조건 잡고 장발 단속도 왜 했냐? 장발 단속도 젊은 애들이 말하자면 억압하는 수단이었어요. 사실 장발 단속 왜 장발 단속이 그게 혐오감을 준다고 노래도 엄청나게 금지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불러나 고래사냥도 한때 금지곡이었어요. 네. 아침 이슬은 물론이고. 네? 그 아침 이슬에 뭐가 문제였냐? 태양은 묘지로 붉게 타오르고 왜 태양이 붉게 타오르냐? 빨갱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아마 고 70년대를 젊은 시절 안 살아서 그 대학 시절 안 사는 분은 그 억압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전경들이 그냥 사방에 깔려 있었어. 경찰들이. 그래서 걸핏 하면 신문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압제 시대였어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많이 우리나라가 풍요해지는 시대였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자. 차도 많고 많이 풍요해지는 시대였는데,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한 억압의 시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길종 감독이 나름대로 몸부림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다가 결국 이 양반이 빨리 돌아갔다고.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분, 재능이 저거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편에서 이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알지만 작품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요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더 한번 보자고 하도 봉준호니까 예. 다음 주에 마더를 한번 볼 텐데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거 관두고 음악이랑 노래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시도가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저도 외국에서는 졸업이라면 교수님. 졸업이 OST. 아니 OST보다 뮤지컬식으로. 아니 마찬가지죠. OST 졸업이나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헤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음악이랑 결부시켜 만들었잖아. 이 영화도 저는 한국 영화사 전공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영화예요. 음악하고 영화를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서 만든 게. 물론 영화마다 주제가 있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음악을 많이 썼잖아. 근데 그런 음악들이 전부 젊은 애들하고 그 묘하게 그런 그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암시하려고. 그러니까 고래 사냥도 그렇잖아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래 잡으러 가겠다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70년대 이제 왜 그런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조영남이나 송창식이나 윤영주나 이런 게 왜 떴냐? 영화는 못 만들게 하는데 음악은 금지곡을 시켜도 그 뭐야? 현재 부르니까. 저기 그런 그 조그만 테이프가 도니까? 아니 테이프도 있고 저기 뭐야? 그 뭐야? 음반. 아니 다방. 그 저 뭐 세시봉 이런 데서 네. 노래 그거는 못 맞거든. 그러니까 방송 금지곡이라는 게 방송을 금지하는 거지. 네. 그냥 그 일반적으로 뭐야 그 무대에서 노래 그것까지 막지 못했거든요.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 금지곡이 네. 되죠. 방송 금지곡. 그러니까 그때 세시봉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젊은이들이 어떤 도피처 했다고 음악이고. 그때 70년대 우리나라도 하드락이 들어왔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73년에 학교를 다녔는데 72년에 하드락의 제일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인 디퍼플이 동경에서 라이브를 했어요. 동경이 발칵 뒤집혔다고. 근데 그때 백판, 그 동그란 판 그게 나오는데 그 판이 73년에 우리가 고3 때 그 판을 구할 수 있었어. 청계천에 가면. 그러니까 문화란 건 지금 BTS가 세계 전역에 돌아다니시더니 70년대도 벌써 하드락에 우리나라의 열악한 상황에서 청계천 가면 웬만한 백판들을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이걸 막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영화는 굉장히 정부에서 워낙 검열을 철저하게 하니까 영화, 신문 이런 건 철저히 검열하니까 못했는데 음악이 이제 그래서 살았죠. 음악이.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서 이 질곡의 시대죠. 솔직히 말해서 70년 질곡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도저히 그걸 상상하면 이제 그 과정, 그런 민주화나 그런 걸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서는데 정말 70년대는 질곡의 시대였어요. 질곡의 시대.
이제 그런데 정말 이 뛰어난 영화 감독이 미국에 돌아와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점에서 떨어진 점도 있지만 난 좀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영화를 가끔 보면은 정말 얼마나 저 사람이 저걸 하려고 발버둥 쳤을까. 꼭 이제 제작사는 당연하죠. 제작사는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정부한테 찍히면 외국 영화 수익권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라고. 지금 유명한 극장들, 좀 유명한 대한극장, 국도극장, 단성사 이런 극장들이 한때 돈을 엄청 번 게 한국 영화로 돈 번 게 아니야. 외국 영화로. 외국 영화. 그때 배너나 콰이 우리가 봤잖아요.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를 얕보는 건 아니지만 수준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쪽은 엄청난 돈을 만들이고. 그래서 그런 그 질곡의 시대, 소위 70년대가 우리나라 유신 시대고 질곡의 시대였는데 그때 경제적으로는 60년대에 비해서 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질곡의 시대의 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70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봐야 되고 그때 젊은이들이 어땠나? 그때 정말 젊은이들이 바보들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새 MZ 세대 그 양반들도 그 친구들도 느끼는 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항상 그 사회에 기성세대에 나가서 이렇게 그 한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그러니까 그 졸업했으면 뭐야? 명문대학 출신이고 집도 굉장히 부자인데 졸업한 다음에 막막하니까 그런 중년 아줌마가 유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청춘 영화나 이런 거를 애정이나 이런 거 안 다루고 사회 현실을 어떻게 다뤄보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잘 안 된 영화. 이게 바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네요. 네. 영화에서는 못 그렸지만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이 영화 주제식을 갖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사실 그 자세히 보면 그런 그 70년대의 어떤 문화 코드나 질곡의 시대를 가리켰던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않는 저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 질문들 있으면 나중에 남포동? 남포동 부산 남포 등.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경의